파리 대왕 월리엄 골딩. 진아, 만약에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도 선생님도 경찰도 법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숙제도 없고 잔소리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건 원래 타고난 착한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까? 이야기는 전쟁 중에 시작돼. 피난을 가던 비행기가 사고를 당하면서 영국의 소년들이 이름 모를 무인도에 남겨지게 되는 거야. 정신을 차린 아이들은 하나둘 해변으로 모였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처음에는 오히려 신이 났어. 맑은 바다, 맛있는 과일, 넓은 숲. 마치 거대한 놀이터 같았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 섬에서 어떻게 나가지? 그때 금발의 소년 랄프가 해변에서 커다란 소라 껍데기를 발견해. 옆에 있던 피기가 말했지. 그거 불어봐. 혹시 다른 애들이 들을지도 몰라. 랄프가 크게 소라를 불자 숲속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렇게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지. 아이들은 투표를 했고 랄프를 대장으로 뽑았어. 랄프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 우린 반드시 구조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다.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차례를 지키고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자는 약속이었지. 처음에는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피기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 규칙이 없으면 우린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그 말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아이들은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 높은 산 위에 불을 피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로 했어.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 건 아니야. 합창단을 이끌던 소년 잭. 검은 망토를 두른 채 처음 등장했던 그는 대장이 되고 싶었어. 랄프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자존심이 상한 잭을 달래기 위해서 제안했어. 잭, 너랑 너의 합창단이 사냥을 맡아줘. 잭은 자존심을 겨우 추스리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 대장이 된 랄프는 두 가지 규칙을 세웠어. 첫째,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한다. 둘째, 구조되기 위해 산 꼭대기에 항상 연기가 나는 불을 피운다. 그걸 봉화라고 해. 랄프와 피기는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지. 처음엔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균열은 금방 생겼지. 사냥을 맡은 잭은 처음 숲에 들어갔을 때 덤불에 걸린 새끼 돼지를 발견했어. 칼을 뽑아들었어. 하지만 칼을 휘두르지는 못했어. 문명사회에서 자라난 잭에게 어떤 생물을 죽이는 살생과 피 같은 것은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거였거든.
결국 돼지는 도망쳐버렸어.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잭은 그때부터 이상할 정도로 사냥에 집착하기 시작해. 집을 짓고 봉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랄프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 잭은 자기의 얼굴에 숯과 진흙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어. 얼굴을 가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수줍음도 죄책감도 가면 뒤로 사라져버린 거야. 어느 날 잭은 봉화를 지켜야 하는 아이들을 전부 데리고 멧돼지 사냥을 나갔어. 그리고 마침내 돼지를 잡는 데 성공했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 산꼭대기의 봉화는 이미 꺼져 있었지. 배는 연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어. 구조가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완벽한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야. 피를 묻히고 광기에 차서 돌아온 잭에게 랄프가 소리쳤어. 너 때문에 봉화가 꺼졌잖아. 배가 그냥 지나갔다고. 하지만 잭은 랄프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 피를 잔뜩 묻힌 칼을 들고 광기 어린 눈으로 외쳤지. 상관없어. 보라고. 우리가 돼지를 잡았어.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이날 이후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랄프와 폭력과 사냥의 맛을 들인 잭이 완전히 갈라서게 돼.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사건이 터져. 한 어린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밤에 숲속에서 뱀 같은 괴물을 봤어요. 너무 무서워. 처음에 랄프와 피기는 이 섬엔 괴물 같은 건 없다며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어. 하지만 어둠이 깔리고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 잭은 이 공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 괴물이 있다면 내가 사냥해서 죽여버리면 돼. 랄프 같은 녀석도 칼은 쓸 줄도 모를걸? 잭은 규칙과 소라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어. 랄프가 소라를 들고 규칙을 지키라고 소리쳤지만 잭은 비웃었지. 규칙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힘 있는 놈이 장땡이지. 아이들은 점차 랄프의 말보다 눈앞에서 고기를 주고 괴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잭의 힘에 끌리기 시작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과 잔혹함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어둠은 섬 전체를 피로 물들인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지. 아이들의 공포는 점점 극에 달했어. 결국 산꼭대기 근처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지. 아이들은 감히 산 위로 올라가 봉화를 피우지도 못하게 됐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잭은 랄프를 대장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해. 랄프는 겁쟁이야. 성가신 규칙만 만들고 말이야. 사냥도 못해. 랄프가 대장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하지만 뜻밖에도 당장 손을 드는 아이는 없었어.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잭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쳤어. 다시는 너희랑 안 놀아. 랄프 밑에는 더 이상 있지 않겠어. 사냥하고 싶은 놈은
나한테 와. 잭은 혼자 숲으로 떠나버렸어. 하지만 남아있던 아이들은 그날 밤부터 고기와 재미를 쫓아 하나둘 랄프를 버리고 잭의 패거리로 넘어가기 시작했어. 잭은 세력을 넓히자마자 암돼지 한 마리를 잔인하게 사냥했어. 그리고 돼지의 목을 잘라 뾰족한 나무 꼬챙이에 꿰어서 숲속 깊은 곳에 꽂아두었지. 이건 숲속의 괴물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잘린 돼지 머리 주변으로 검은 파리떼가 모여들기 시작했어. 잘린 돼지 머리에 검은 파리떼가 웅웅거리면서 몰려드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자 히브리어로 악마를 뜻하는 바알 제붓, 파리대왕이야. 이 섬에는 모두와 조금 다른 소년이 있었어. 몸은 약하지만 누구보다 사색적이고 순수한 사이먼이었지. 사이먼은 혼자 숲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파리떼가 들끓는 돼지머리, 파리대왕과 환각 속에서 대화를 나누게 돼. 파리대왕이 사이먼의 환청을 토게 나지막하게 속삭여. 너희가 사냥할 수 있는 괴물 같은 건 없어.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희 자신 일부니까. 나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어. 아이들이 두려워하던 괴물은 숲속에 있는 동물이 아니야. 통제를 잃은 인간 내부의 야만성과 악마성이었던 거야. 사이먼은 환각에서 깨어난 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그곳에서 본 것은 괴물이 아니었어. 전쟁 중에 낙하산을 탄 채 떨어져 나무에 걸려 죽은 낙하산 병사의 시신이었지. 바람이 불 때마다 시신이 덜컹거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괴물로 오해했던 거야. 괴물은 없어.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해. 사이먼은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해변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 내려갔어. 하지만 그 시각 해변에서는 잭이 주도하는 폭력적인 광란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 잭 패거리는 고기를 먹으며 주술적인 춤을 추고 있었지. 돼지를 잡아라. 목을 잘라라. 피를 흘려라.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숲속에서 무언가가 허둥지둥 해변으로 튀어나왔어. 진실을 전하려던 사이먼이었지. 하지만 광기와 공포에 휩싸인 아이들은 사이먼을 괴물이라고 단정 지어버려. 아이들은 몽둥이와 손톱, 이빨로 사이먼에게 덤벼들었고 진실을 외치려던 사이먼은 해변에서 끝내 참혹하게 죽고 말아. 다음 날 아침 사이먼의 시신은 밤바다의 붉은 노을을 받으며 바닷물에 쓸려 멀리 떠내려갔지. 사이먼이 죽고 난 다음 섬은 완전히 잭의 독재와 야만의 세계로 넘어가. 잭 일당은 밤중에 랄프의 은식처를 습격해. 그들이 노린 건 소라가 아니었어. 불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바로 피기의 안경이었지. 안경은 유리로 돼 있어서 빛을 반사하면 불을 만들 수 있어. 안경마저 빼앗긴 피기는 눈이 까막눈이 되어버렸어. 하지만 마지막 남은 지성과 용기를 쥐어짜내 랄프와 함께 잭의 아지트인 성체 바위로 찾아가지. 피기의 한 손에 문명과 질서의 상징인 소라를 든 채 잭 패거리를 향해 외쳤어. 너희는 어리석은 야만인이 될 거냐? 아니면 규칙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될 거냐? 그러나 이미 야만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 피기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어. 그때
성채바위 위에서 가장 잔인한 성격을 가진 소년 로저가 커다란 바위돌에 레버를 대고 힘껏 밀어버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굴러떨어진 거대한 바위는 피기를 그대로 덮쳤어. 피기는 바위에 맞아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어. 피기의 손에 쥐고 있던 하얀 소라 껍데기는 산산조각이 나며 파괴되어 버렸지. 섬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과 문명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어. 이제 섬에 남은 이성적인 인간은 랄프 단 한 명뿐이었어. 잭과 로저는 랄프를 죽이기 위해 온 섬의 소년들을 동원해서 랄프 추격전을 시작해. 투창을 들고 숲을 샅샅이 뒤지는 아이들. 랄프를 덤불에서 쫓아내기 위해 잭은 급기야 섬 전체에 불을 질러버려. 타오르는 화염을 피해 해변으로 굴러떨어졌지. 창을 든 야만인 소년들이 랄프의 턱 밑으로 바짝 쫓아온 그 순간, 랄프가 질끈 감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제복을 입은 영국 해군 장교가 서 있었어. 섬 전체가 타오르는 연기를 보고 지나가던 군함이 배를 대고 수색하러 온 거였지.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었어. 얼굴에 진흙을 칠하고 창을 든 채 랄프를 죽이려 달려들던 야만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어른의 등장에 얼어붙었고 다시 그저 한낱 어린 아이들로 돌아가 버렸어. 장교는 불타는 섬과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둘러보며 기가 차다는 듯이 말을 해. 영국 소년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었나 보군. 재미있는 전쟁놀이라도 했나? 그 말을 들은 랄프는 가슴 밑바닥부터 차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해변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어. 랄프는 인간 본성의 어둠을 보았고 지혜롭던 친구 피기와 사이먼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야. 장교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저 멋쩍게 돌아서서 자기 배의 군함을 바라보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나지. 진아, 책의 마지막에서 아이들을 구하러 온 해군 장교의 모습을 기억하니? 아이들은 무인도라는 작은 사회에서 서로를 죽이고 사냥했지만 그 아이들을 구하러 온 어른 역시 바깥 세상에서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던 군인이었어. 이 소설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는 법과 규칙, 문명이라는 껍데기를 한 껍질만 벗겨내면 우리 어른들도 언제든 저 섬의 소년들처럼 잔혹한 야만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지. 괴물은 섬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걸까? 진아, 우리가 사회에서 법을 지키고 선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정말 내 안의 선한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들키면 혼난다는 혹은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이나 남의 시선 때문일까? 너는 만약 어른들이나 규칙, 선생님, CCTV가 온전히 사라진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